여러분, 혹시 42년간 한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던 광주의 거대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984년도부터 무려 축구장 9개 반을 합친 것보다 큰 땅에서 매일 40만 개의 음료를 쏟아내던 롯데칠성 광주 공장이 2026년 현재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공장 문이 닫히면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쫓겨난 사람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던 목소리 큰 노조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해 바닥을 닦던 청소 아주머니, 현장 노동자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식당 사장님, 그리고 칠성 사이다 박스를 실어 나르던 화물 기사님들까지. 민주노총이 그토록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바로 그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정작 노조 간부들은 다른 공장으로 발령을 받거나 퇴직금을 챙겨 떠날 때 이분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42년을 버틴 이 튼튼한 공장은 왜 하필 지금 광주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을 불러온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광주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입니다. 공장 주변의 원룸촌은 빈방이 넘쳐나고 저녁마다 북적거리던 삼겹살집들은 불이 꺼진 채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업이 돈만 밝혀서 떠난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노사 간의 처절한 불신과 민주노총 산하 광주노조의 타협 없는 투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업이 더 이상 이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만든 그 독단적인 행태가 결국 공장 문을 용접하게 만든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은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을 모셔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멀쩡한 공장들이 제발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동안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롯데칠성 광주 공장 철수의 진짜 내막과 그 배후의 도살인 강성 노조의 그림자를 날카롭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할 직장과 우리 동네의 부동산 가치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광주의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 타지로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왜 내 주변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우리 지역이 유령 도시로 변해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왜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엑소더스를 감행하는지 그 처절한 생존 게임의 법칙을 보셔야 합니다. 이 잔인한 진실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생각이 이 사회의 이성을 되찾는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롯데칠성 광주 공장은 단순히 음료수를 찍어내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전라도 골목 슈퍼의 냉장고를 책임지던 이른바 포로 시장의 핵심 기지였습니다. 포로 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비자나 유통업자가 대체재를 찾기 힘들어 특정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시장을 뜻합니다. 호남 지역 2만여 개의 거래처에게 롯데칠성 광주 공장은 문자 그대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빠 세대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뛰어놀던 그 시절부터 42년간 이곳에서 생산된 사이다와 콜라는 호남 사람들의 갈증을 달래주며 도시의 혈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자 광주 경제의 사지마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화물을 실어 날랐던 한 기사님은 텅 빈 공장 정문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이다 냄새만 맡아도 오늘이 며칠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그 달콤한 냄새 대신 차가운 쇠 냄새와 먼지 냄새만 가득하네요. 라고 말이죠. 공장은 매일 아침 거대한 기계 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돌아갔고 그 활기는 곧바로 주변 자영업자들의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42년의 역사는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강성기류가 강성기류가 실종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공장 담장 안에서는 매일같이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매년 임금 협상 때마다 공장 가동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일삼았고 경영진은 그 압박에 못 이겨 하나둘씩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양보는 권리가 되었고 권리는 탐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남겨 설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할 돈이 고스란히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 광주 공장의 인건비 비중은 타 지역 공장보다 15%나 높았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20%가 낮았습니다. 2026년 현재 광주 공장의 설비는 노후화될 대로 노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설비 자동화나 라인 개편을 철저히 막아 세웠습니다. 자동화가 되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결국 공장은 현대화의 기회를 놓쳤고 생산성은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호남의 자부심이었던 공장이 어느새 회사의 가장 큰 골칫덩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 칠성 광주 공장의 몰락은 이미 10년 전부터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과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42년의 찬란했던 역사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의 차가운 선언이면 충분했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롯데칠성 경영진 회의실에서는 오래전부터 광주 노조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광주 노조는 해가 갈수록 도를 넘는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내 허락 없이는 공장의 나사 하나도 마음대로 조일 수 없다며 생산량 조정은 물론이고 단순한 라인 위치 변경조차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경영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였지만 공권력은 이를 방치했습니다. 한 전직 관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라인을 조금만 손보려 해도 노조는 즉시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협의라는 이름의 뒷돈 거래나 무리한 복지 요구가 뒤따라야만 기계가 다시 돌아갔죠 라고 말입니다. 공장장급 임원이 현장을 방문해도 노조 간부의 허락이 없으면 생산 라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영권은 이미 노조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회사는 이름만 주인일 뿐 실제로는 노조의 눈치만 보는 세입자 신세였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본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지역 현안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파업까지 감행하며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본사에서는 광주 공장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돈을 들여봐야 노조의 배만 불려줄 뿐 회사의 미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협의의 문턱은 이제 사람이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아져만 갔고 경영진의 인내심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노조는 자기들이 공장을 인질로 접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기업은 이미 다른 대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만 무려 27건에 달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공장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광주 노조는 그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언제 파업할지 모르고 언제 기계를 멈출지 모르는 불안한 공장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취업시키고 싶겠습니까? 노조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회계장부에는 광주 공장 폐쇄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름 돋는 경영진의 분노를 노조는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오만함의 대가는 공장 폐쇄와 지역 경제의 붕괴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고 냉혹한 경제학적 계산, 즉 한계 비용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집 사장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짜장면 한 그릇을 팔아서 남는 마진이 200원인데 배달원이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부수고 손님과 싸워서 하루에 수십만 원의 손해를 끼친다면 그 사장님이 가게 문을 계속 열어두겠습니까?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이다 한 캔을 팔아서 남는 순마진은 고작 20원 수준입니다. 이 20원을 벌기 위해 수천 명의 직원이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광주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라인을 멈춰 세우면 하루에 증발하는 돈만 무려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음료 한 캔을 더 찍어낼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노조 리스크와 스트레스 비용, 그리고 법적 대응 비용이 이미 이윤의 한계치를 훌쩍 넘어버린 것입니다. 장부가 먼저 경영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버티면 회사 전체가 위험하다. 당장 광주 공장에 전원을 내려라 라고 말이죠. 실제로 2024년부터 광주 공장은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과 노무관리 비용이 매출 증가액을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2026년 4월의 물가 통계를 보십시오. 원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설탕과 알루미늄 캔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 1원이라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광주 노조는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단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며 벼랑 끝 전술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망해도 노조는 산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 동력만 강조할 뿐 그 투쟁이 불러올 실업의 공포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결국 롯데칠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광주를 버리고 물류 효율성이 극대화된 안성과 타 지역 거점으로 모든 물량을 통합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조가 지키려던 그 밥그릇이 사실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무거운 돌덩이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공장 문에 용접이 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경제는 결코 구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자본을 이동시킵니다. 광주의 몰락은 바로 이 냉정한 산술적 진실을 외면한 대가였습니다. 자식들의 일자리를 노조가 스스로 없애버린 꼴입니다. 롯데칠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에는 더 큰 배신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사 상생의 상징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른바 GGM의 비극입니다. 이곳은 23년 만에 대한민국 땅에 새로 지어진 자동차 공장으로 낮은 임금 대신 일자리를 나누고 국가가 복지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약속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출범 당시 노조와 회사 그리고 광주시는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누적 생산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는 파업을 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도 미루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은 전국적인 찬사를 받았고 수천 명의 광주 청년들이 이제 우리 고향에도 희망이 생겼다며 부푼 꿈을 안고 입사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연봉은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합쳐 평균 4,9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소기업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35만 대라는 목표 근처에도 가기 전에 민주노총이 개입하면서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역 상생 모델을 노동 착취라고 규정하며 젊은 노동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약속도 바뀌어야 한다며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상생의 서약서는 종이 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에 던져졌고 GGM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이라는 믿기 힘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 않고 광주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투쟁의 머리띠를 질러맸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GGM의 생산 원가는 급등했고 주력 모델인 캐스퍼의 가격 경쟁력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한 젊은 사원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래도록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 선배들이 머리띠를 두르라고 강요하니 무서워요. 이러다 우리도 롯데칠성처럼 버려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이 젊은이의 공포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공개적인 배신을 저지른 지역의 어느 대기업이 추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GGM의 파업은 광주라는 도시의 신용등급을 정크, 즉 쓰레기 수준으로 떨어뜨린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의 포트폴리오 재배분은 눈물도 피도 없는 회계 장부의 논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롯데칠성의 재무제표를 낱낱이 뜯어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국내 음료 시장은 인구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이익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와 북미 지역의 해외 실적은 그야말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노사 갈등이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광주에 목을 맬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기업의 자본은 가장 평화로운 곳,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릅니다. 경영진은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아끼기 위해 경기도 안성 등에 거대한 지능형 공장을 짓는 메가 허브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곳은 로봇이 사이다를 나르고 인공지능이 재고를 관리하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광주 노조원 10명이 할 일을 로봇 한 대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냅니다. 게다가 로봇은 파업을 하지도 않고 주말 수당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2026년 현재
롯데 칠성 안성 스마트 공장의 가동률은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사 갈등으로 비용이 튀고 생산성이 널뛰는 광주를 과감히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 수도권 물류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타 지역 4곳으로 모든 거점을 이전해버렸습니다. 광주의 노조원들이 우리가 없으면 호남 사람들은 사이다 못 마신다며 자만할 때 회사는 이미 안성에서 쏜 트럭이 광주까지 가는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물류 혁신이 노사 갈등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자산의 전략적 탈출입니다. 2026년 현재 롯데칠성은 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 공장의 폐쇄는 그 거대한 글로벌 전략의 아주 작은 일부였을 뿐입니다. 공장 부지를 매각해 챙긴 수천억 원의 자금은 이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최신식 공장을 짓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광주의 눈물은 자본의 웃음으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이 비정한 경제의 흐름을 보며 광주의 어르신들은 비어가는 상가를 지키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롯데칠성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공포는 곧바로 다른 대기업들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광주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금호타이어와 기아 오토랜드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최근 대형 화재라는 비극적인 사고를 겪었습니다. 공장이 불타 없애질 위기에서도 노조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직후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노조원의 93%가 파업에 찬성표를 던지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절망했습니다. 우리 공장이 불타도 투쟁이 먼저인가라는 탄식이 경영진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금호타이어는 광주 공장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함평으로 거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광주에 재건축을 하는 대신 노사 갈등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새로운 땅에 스마트 공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광주시가 제발 떠나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기업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돌아선 뒤였습니다. 함평 공장은 무인 자동화율을 70%까지 끌어올려 노조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 역시 아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협력사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출 뻔한 사건이 발생했죠. 기아 경영진은 이 사건 이후 광주에 대한 신규 전기차 라인 배정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라인을 깔았다가 또 민주노총이 멈춰 세우면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하나라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기아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서 광주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광주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보따리를 싸는 도미노 현상. 이것은 광주라는 도시의 산업 생태계가 괴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고용보험으로 연명하는 실업자들만 남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 지옥 같은 환경을 피해 고향을 등질 것입니다. 노조가 지켰다는 그의 투쟁의 승리 뒤에는 사실 우리 이웃의 밥줄이 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꺼져가는 처처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비할 돈이 없는 청년들이 사라지니 광주의 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 지구 반대편 미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미국 테네시주와 조지아주에는 지금 전례 없는 공장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폭스바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LG 에너지 솔루션 등 수조 원대 규모의 거대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리슈어링, 즉 해외 공장의 본국 복귀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이 그 비싼 인건비를 감수하고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미국에는 노조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에도 강력한 자동차 노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규칙과 약속이 지켜지는 예측 가능한 환경입니다. 일단 협상이 타결되면 노조는 정해진 기한 동안 절대로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획한 대로 물량을 찍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기업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싼 인건비가 아니라 바로 이 신뢰와 안정성입니다. 미국 테네시주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주지사가 직접 마중 나와 모든 인허가를 광속으로 처리해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약속이 오늘 아침 민주노총 지도부의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나라입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공장 정문을 점거하며 불법 시위를 벌여도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구경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느 미친 기업이 수조 원의 돈을 들여 공장을 짓겠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제발로 고향을 떠나 미국 테네시로, 베트남 박린으로 탈출하는 엑소더스 현상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업을 모셔오기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혜택을 줍니다. 반면 한국의 일부 정치 세력은 기업을 착취자로 몰아세우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민주화 운동이라 미화합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미국의 청년들은 최첨단 공장에서 미래를 꿈꾸고 한국의 청년들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배달 오토바이를 탑니다. 롯데 칠성 광주 공장이 사라진 자리는 바로 이런 국가적 비극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군산이라는 도시의 비극을 통해 그 결말을 보았습니다. 한국 GM 공장이 노사 갈등과 실적 악화로 철수한 뒤 군산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8년 만에 무려 2만 명의 인구가 신기루처럼 증발했습니다. 한때 호남의 경제 중심지라 자부하던 도시는 이제 밤이면 불 꺼진 유령 상가들만 가득한 슬픈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통곡 소리가 군산 바다를 메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그 비극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인구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무려 5년이나 빨리 140만 명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광주의 젊은 청년 12,000명이 매주 45인승 버스를 가득 채우고 서울과 판교로 떠났습니다. 내 고향 광주에는 일할 공장이 없고 민주노총의 투쟁 소리와 임대문의 전단지만 가득해서 무섭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청년들이 떠난 자리에는 노인들만 남아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누가 방이 더 넓은지, 누가 더 좋은 밥상을 받는지 싸우는 사이에 배는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화려한 연설로 정의를 외치는 동안 정작 그 정의의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들은 마트에 폐기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도시는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데 기득권을 쥔 세력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명을 노래합니다. 2026년 현재 광주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자영업 폐업률 또한 압도적 1위입니다. 기업이 떠난 도시에는 세금이 걷히지 않고 세금이 없으니 복지는 줄어듭니다. 결국 그 피해는 또다시 힘없는 서민과 어르신들에게 돌아갑니다. 군산의 비극을 보고도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도 없는 처절한 파멸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어가는 도시의 소리를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광주 공장의 폐쇄는 단순히 건물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롯데칠성 광주 공장의 철수와 광주형 일자리의 배신, 그리고 무너지는 지역 경제의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깨고 투쟁을 일삼는 세대가 결국 자기 자식들의 미래 밥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류회를 저버린 자와는 결코 동행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회계 장부의 폐쇄 선언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약속을 다시 설계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예측 가능한 노사 제도를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 모든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장 문 앞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그들이 지켰다는 승리는 10년 뒤 취업 이력서를 들고 서울로 떠나는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지킨 밥그릇이 자식에게는 독약이 된 셈입니다. 스스로 공장 문을 용접해버린 세대, 그 굳게 닫힌 철문 앞에 10년 뒤 이력서를 들고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감정적인 구호와 정치적 선동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의 원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랑하는 도시, 기업이 머물고 싶은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광주의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내 자식의 일자리를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다짐을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록이 우리 사회의 이성을 되찾는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는 냉철한 안목으로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